네, 안녕하십니까. KT원 박세준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신경과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신경과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질환을 다루는 과인지 여쭤보면 아마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경과니까 신경 이상을 치료하는 걸 거라고 생각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신경과 인지도 조사를 대한신경과 학회에서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경과는 알고 있다라는 분이 한 78% 정도, 그리고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다라는 분이 한 23% 정도. 그때 어떤 질환으로 그 신경과를 가는가에 대한 조사는 첫 번째가 이제 말초신경 질환, 그리고 두 번째가 파킨슨, 세 번째가 뇌졸중, 네 번째가 치매, 다섯 번째가 우울증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경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두통하고 어지럼증을 가장 선호하는 과인데요. 정작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신다라는 게 문제일 겁니다. 이렇듯 신경과를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점을 두는 사항은 신경과가 무슨 과이고, 그리고 어떤 질환을 메인으로 하고 있으며, 그런 해당 질환들에 대해서 중점 진료과는 우리 신경과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리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과나 이비인후과, 정신과, 심지어는 한의과, 한의원과도 이제 다방면의 진료과에 있어서의 접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 모든 과의 진료 분야들과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즈널 패턴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검색량을 보게 되면 실제 환자는 이제 봄철에 잠시 감소를 했다가 여름철에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11월쯤 그 명절 기점으로 좀 하회를 했다가 12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실제 마케팅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개원 시작과 동시에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셨고요. 처음에 이제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3년, 6년, 10년 점차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플랜을 먼저 짰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단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간의 같은 의견을 가지고 대화를 했고요. 하루 내원 환자 수가 100명 이상을 빠르게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확장세에 맞춰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부분이 사실상 그 다음 목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100명 정도도 나오지 않는 전문의가 100명 정도 나오지도 않죠. 신경과는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적은 원장님들이 배출됨에 있어서 한 지역권 안에 이미 자리를 잡으신 선배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시장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지역에 새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인근 병원들한테 도움받을 일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좀 동떨어져서 개원을 하시다 보니까 페이닥터 시절의 환자분들, 그분들의 유입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서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환자들이 유입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사실상 두통, 보톡스, 어지럼증, 수면 다운 검사를 메인으로 하고는 있는데 진료형이 워낙 광범위하고 홈페이지 만드는데도 한 6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웬만한 홈페이지를 만들면은 한 20에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신경과가 워낙 진료 분야가 넓다 보니까 한 60페이지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부분들을 이제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어느 샘에 물 나올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다가 이런저런 마케팅을 계속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상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월 4만여 건 정도 되는 신경과 키워드보다는 한 40만, 50만 조회수가 나오는 내과 이비인후과 키워드에 1차적인 집중을 좀 했고, 그리고 상호명 조회 시 오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좀 이미지를 구성하는 부분들도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질환명을 검색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증상명을 검색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두통으로 검색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명으로 검색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귀에서 삐소리 이런 형태의 질환명뿐만 아니라 증상명에 대한 검색어도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방문율이 높은 어지럼증을 메인으로 하되 지역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이비인후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수면다원 검사가 하시는 곳들이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면다원 검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 한 달 시간이 가다 보니까 방문자 수는 조금씩 늘기는 했어요. 한 달 갈 때마다 하루 평균 20명, 그 다음 달에는 30명, 그 다음에 뭐 50명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120명까지 가는데 한 2년 조금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명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점차 원장님 수가 두 분으로 시작을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두 분이서 아무리 빠르게 많이 진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라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원장님이 또 충원되시고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신경과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MRI도 도입을 하게 되면서 도수나 운동 치료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도 점차 한 층 쓰시다가 두 층 쓰시고 진료 영역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늘어나시고 그렇다 보니 안정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마케팅적으로는 블루오션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마케팅을 좀 등한시하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원장님 스스로는 신경과에 대한 부분을 환자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느껴본 바는 정말 모릅니다. 몰라서 못 오세요. 우리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첫 번째 모르고요. 두 번째는 신경과가 뭘 하는 과인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것만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알려만 진다면 충분히 환자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신경과를 개원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위치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개원 준비를 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KT1 박세준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